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위하여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김철수 씨의 2022년도 급여 내역입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총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비과세. 자, 봅시다. 급여 매월 300만원, 1년 차면 얼마예요? 그렇죠. 3,600만원이죠. 자, 식사대 매월 10만원. 별도 식사를 제공받아. 회사 밥 줘야 안 줘야 이러면 밥 주면은 과세, 밥 안 주면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밥 주기 때문에 과세. 그래서 이거 전액 10만원 12달이니까 120만원. 과세를 보시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 금액은 20만원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면은, 그럼 비과세는 얼마냐면은 20만 12달이니까 240만원이 되고,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5만원에 12달이니까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6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연차수당, 요거는 과세.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이제 비과세로 이제 보시면 돼요. 120만원. 그 다음에 상력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는 키워드는 뭐예요?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12달 하면은 2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택 제공 120만원. 이 두 개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 360만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중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뭐 어떤 거냐면은 대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유족연금. 사실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인에게 이제 국민연금 가입한 금액을 이제 돌려주긴 하거든요. 일시불로 받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족연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인데, 그거는 돌아가신 이제 고인분의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좀 납부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비과세고, 그 다음에 산재에 받는 이제 받는 이제 연금. 산재는 이제 일하 다친 거잖아요. 그 세금 거둔다면 솔직히 진짜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고,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족연금, 산재연금까지만 이제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 저축은 이건 당연히 과세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연금소득에 과세 때리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입니다. 요거는 비과세 항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박철수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 박철수 씨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 경우 모두 박철수 씨의 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 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이죠. 말 그대로. 자, 한번 볼까요? 본인은 당연히 이제 기본공제다. 되죠. 자, 배우자는 총급액이 1,500만원이에요.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면은 이제 소득이 안 잡히는데 1,500만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득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공제 못 받고요. 박신태는 나이 때문에 안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딸 박승인 고등학생,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그럼 총 몇 명? 3명이에요. 그래서 150만원에 3명이니까 얼마? 45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1번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강연을 하고 수령한 강의료.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은 일회성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기타 소득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연금 소득이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연금 형태로 안 받고 일시불로 받는다면 이건 기타 소득이 돼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 이거는 양도지, 이건 배당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 소득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복권 당첨 소득은 일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확정 신고를 이제 의무로 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하다. 그렇죠. 근로소득만 있으면 납세 의무 종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사업소득만 있다? 사업소득 자체가 원래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신고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사업소득 때문에 그래요. 퇴직소득만 있으면은 납세 의무 종결을 해버리는데 사업소득이 낀가 있으면은 확정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5번에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분리과세 연금 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분리과세만 있다고 하면은 확정신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올바르지 않은 것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연말정산은 다음에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한다. 1월분이에요? 아니죠. 몇 월? 2월분이죠. 근데 1월분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종결을 하는 게 있는데 이 급여는 아니고요. 뭐죠? 연금소득이죠. 연금소득은 1월달 연말정산 해버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이제 라고 하면은 급여 빼고 하면 맞겠지만 급여 지급분은 2월달에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 및 국가, 지방, 자치, 단체는 연말정산한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거죠. 예, 그 법인 및 국가, 지방자치 단체도 공무원들도 엄연한 이제 근로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중도에 이제 퇴직을 하죠.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 지급을 할 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한 다음 달 10일까지
법정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번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제출하는 게 뭐냐면은 지급조서를 의미를 하죠. 이게 다른 회차는 말일로 돼 있어서 틀렸다 했었거든요, 제가. 지급조서는 3월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할 때 3월 10일까지 내면 되고, 근데 단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2월 28일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가산세를 또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별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예요. 자, 그러면 이자소득 얼마, 배당소득 얼마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이자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14%다. 비영업대금 25%다. 맞죠? 배당소득도 14%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근로소득은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금액이 결정된다. 맞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존재는 하는데 안 쓰죠. 예전에는 쓰기로 할 때는 간이 세액표 보고 이렇게 해서 금액 맞춰갖고 원천징수 막 하고 그랬거든요. 자, 간이 세액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 사람들은 이 간이 세액표 보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존재만 이제 한다고 이제 되어 있지 사실상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없어보시는 게 사실 다 빈비 없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요? 확정신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중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구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거주자 김삼일 씨는 주식회사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일당 25만원 받았어. 자, 그래서 1급액인데, 이제 1급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다는데 10만원이에요? 예전에 1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5만원. 금액이 바뀌었죠. 그럼 가표가 이제 10만원이 되고, 원천징수 세율은 9천원이 아니고 6천원이 되고요. 근데 절차대로 하면은 사실상 이제 맞고요. 절차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뒤에 다 틀리는데 절차대로 하면은 맞아요. 2번, 3번, 4번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기를 좀 이용해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10만원에 이제 6%를 하면은 6천원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1-55%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45%만큼 하면은 원래는 2,700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납부 금액이 원래 2,700원이에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그리고 4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번, 3번, 4번은 절차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부산과 강주에 창출한 총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부산은 원재료 5,000원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만원의 주식회사 광주에 판매하고 광주는 이 제품을 15,000원에 김삼일 씨한테 이제 판매한 겁니다. 자, 69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그래요. 5,000원 투입해가 만원에 판매했어요. 그러면 5,000원 차익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5,000원에 판매를 했죠. 또 5,000원 차익이죠. 그러면 총 차익 얼마예요?
10,000원이 되나요? 그렇죠. 예, 정답은 총 부가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정답은 10,000원으로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 나누어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맞죠?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고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죠.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나눠서 좀 하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 개시 후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예정하고 이제 확정을 3개월마다 쪼개서 납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예정 신고가 이루어진 부분은 확정 신고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예정 신고 이미 했으면은 확정 신고에서는 예정 신고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정 따로 확정 따로인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한다. 아니죠. 폐업은 무조건 개시일로부터 무조건 이제 그 폐업일까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옳지 않은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